늙으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쩌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하죠. 그 차이의 10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요양원에서 5년만 생활해도 1억이 넘는 비용이 들고 매달 간병인 비용으로 30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의 노후도 걱정하는데 부모님까지 책임지기 어렵죠. 노인 고독사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지금, 당신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곳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15년간 노인복지 분야에서 연구하고 경험한 결과,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곳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요양원은 월 평균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고 간병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구한다 해도 눈치 보이는 일상이 시작되죠. 자식들에게 의지하자니 그들의 삶까지 무너뜨릴까 두렵습니다. 저는 32년간 노인복지 시설에서 근무한 김정훈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매달 300만 원, 아들 월급의 절반이 저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결국 박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월 230만 원의 비용에 저축해 둔 돈이 빠르게 줄어갔죠. 3년 만에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편했지만 자유가 없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 먹고 마치 수용소 같았죠.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76세 이영호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 씨는 폐암 진단을 받은 후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제 물건을 훔쳐갔어요. 두 번째는 너무 거칠게 대해서 온몸에 멍이 들었죠. 세 번째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결국 새로운 간병인을 계속 찾아야 했고 그때마다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양원, 간병인,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 모두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노인 공동체 주거시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닙니다.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돌보며 사는 공간이죠. 제가 운영에 참여했던 행복한 노후 마을에서는 65세에서 85세 사이의 30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각자 개인 방이 있지만 거실과 주방은 공유했죠.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봤다는 점입니다. 70세 김영수 씨는 요리를 잘했고 78세 이미경 씨는 간호사 출신이라 건강 체크를 도왔습니다. 67세 박상철 씨는 정원 가꾸기에 능했고 72세 최영희 씨는 회계 전문가로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했죠.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살려 함께 살아갑니다. 비용은 요양원의 절반도 안 되고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외롭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영호 씨는 이곳으로 옮긴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요양원에서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만 했다면 여기서는 진짜 살고 있어요. 이런 노인 공동체 주거 시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적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의 절반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죠. 둘째,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노인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같은 세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서적 유대감이 생깁니다. 셋째, 자율성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넷째, 서로 돌봄으로 인해 건강 관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바로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챙기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다섯째,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걱정하지만 직접 돌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부모를 보며 안심할 수 있죠. 처음에 어머니가 공동체 주거를 선택했을 때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으니까요. 주말에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박영자 할머니의 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노인 공동체 주거 시설을 찾거나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 형태의 노인 공동체 주거 시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노인 공동 주거 시설입니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입소 조건이 까다롭고 대기자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죠. 둘째, 민간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형 공동체입니다. 시설이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원 이상 드는 곳도 많죠. 셋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치형 노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추천하는 형태입니다. 비용은 적당하면서도 자율성이 높고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73세 정수동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또래 친구들 5명과 함께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를 함께 했죠. 그러다 한 명이 아프게 되면서 돌봄의 필요성을 느꼈고 결국 큰 주택을 함께 임대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와 친구들은 월 70만 원씩 모아 공동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식비, 관리비, 필요할 때 간병인을 부르는 비용까지 모두 이 돈으로 해결했죠. 각자 강점을 살려 역할을 나누고 외부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불만이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치형 노인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동창회, 종교 모임,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6명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함께 살기 전에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여행도 함께 다녀보면 좋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셋째, 명확한 규칙과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공동 공간과 개인 공간은 어떻게 나눌지, 의사 결정은 어떻게 할지 등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넷째, 적합한 주거 공간을 찾으세요. 접근성이 좋고 의료 시설이 가까우며 각자의 개인 공간과 충분한 공용 공간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특히 계단이 적고 안전 시설이 갖춰진 곳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법적, 행정적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동 명의로 계약하거나 대표자를 정해 계약한 후 내부 규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5년째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 떠난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가치관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정 씨의 말처럼 노인 공동체는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규칙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지역과 시설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자치형 공동체의 경우 보통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개인 의료비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돌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계속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논의하고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 처음에는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님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안심하고 지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사회적 관계가 넓어지고 활기찬 모습을 보며 감사해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이제 노인 공동체 주거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행복나눔터는 10년 전 은퇴한 교사들이 모여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처음 5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12명이 함께 살고 있죠. 이들은 마을 주민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텃밭 가꾸기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인 공동체 주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양원은 비싸고 간병인은 눈치 보이고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는 현실 속에서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노후를 더 행복하고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노후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은 알았더라면 더 일찍 준비했을 텐데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 겁니다. 용기를 내어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미래가 아닌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1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바로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79세 김명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픈 날 손을 잡아주고 기쁜 날 함께 웃어줄 사람. 그게 진짜 부여.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 들고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때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과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노인 공동체를 직접 찾아가 그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오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주거를 계획하는데 필요한 법적 절차와 계약서 작성법, 공동체 규칙 만들기, 갈등 해결 방법, 재정 관리 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더라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선배님들이 걸어온 길이니까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뭘. 하지만 제가 만난 85세 김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다 친구 3명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매일 함께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으신 거죠. 처음엔 걱정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작하니 되더라고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늙어요. 함께 있으면 젊어집니다. 김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절대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 주변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모임으로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며 조금씩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큰 적은 바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나중에 생각해야지라는 말이 결국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질문이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을까요? 함께할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등 구체적인 질문을 남겨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노인 공동체 사례나 본인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채널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 전문가 김정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